네, 클릭수학의 클쌤입니다. 이번 내용이 수열 파트에서는 약간 어려운 내용에 좀 속할 것 같거든. 잘 들어야 돼. 약간 처음 배울 때는 하면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 뭐냐면 이런 게 있다. 봐봐. 1부터 하지 말자. 너무 식상하다. 뭐 5, 7, 9, 11, 13 이런 수열이 있어. 규칙이 있을까? 아, 규칙이요. 더하기 2를 하면은 그 다음 항이 나와요. 그래서 차가 똑같네. 차가 여섯칸 두 개 항에서 뒷항 빼기 앞항 했더니 다 차가 2로 나오네. 공통의 차를 가지는구나. 야 공차고요. 우린 이미 얘를 D라고 표현한다는 거 배웠어요. 해서 이런 수를 뭐라 불러요?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 일반항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우리 막 방법 배워서 했잖아. 어떻게 썼지? 일반항이요. 공차가 2거든요. 공차가 2라서 2n을 써요. 그리고 n이 1일 때 얼마나 나와야 돼? n이 1일 때 5가 나와야 돼. 그래서 n이 1 넣었더니 2밖에 안 나와. 그러므로 3을 더해주면은 5가 나와져요. 그래서 얘가 출발이 5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얘가 변할 때마다 n이 변할 때 얘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 앞에는 얘가 영향을 미치거든. n이 1이면은 2와 1이 곱해지는 거고 n이 2면은 2와 2가 곱해지는 거고 n이 3이면 2와 3이 곱해지는 거야. n에 영향을 미치는 건 요소는 요거야. 얘 뒤에 붙어있는 더하기 빼기 아니고. 그래서 얘는 출발선상에서 얼마부터 출발할 거냐 얘만 정해준 역할을 하는 거지 얼마씩 건너뛰어서 얼마씩 더하기해서 더해질 거냐는 앞에 있는 이 1차원 개수 얘가 결정을 짓는 요소라고 했지. 요소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출발을 얼마부터 하는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얘들 두 개의 항 사이에 가지는 규칙이 뭔데? 규칙. 아 출발이 5부터 했고요. 출발이 이 식을 더해가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발 첫째 항 요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그 다음에 항 얻어지는데 이게 똑같이 적용되어서 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두 항 사이의 관계, 두 항 사이의 규칙 걔만 알게 되면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첫째 항이 누구고 요런 규칙 가지면 일반항이 어떻게 나오냐 이걸 알아보려고 해. 그런데 이렇게 수학에서는 이웃했다는 것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걸 이웃했다 부릅니다. 얘랑 얘랑 가까우니까 이웃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붙어 있어 이웃한 거야. 이웃한 두 개 항, 이웃한 두 개 항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점화식이라 그래. 점화식. 그 관계를 식으로 표현해놨어. 그걸 점화식이라 그래. 점점 화가 이제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 이 A1에서 이웃한 게 A2인데 여기서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식 A2에서 A3으로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식. 그래서 이름이 점화식이야. 점화식에 어떤 규칙이 들어있겠지. 첫 번째 항과 점화식을 알게 되면은 어떤 수열이든 일반 항을 다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항이 뭐 6이고요.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버리면 항상 2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지? 아, 연속한 두 항의 차가 2다? 그럼 얘 공차가 되겠네. 공통의 차. 얘 등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인데 6부터 출발하는구나. 일반항은요. 공차가 2니까 2n이고요. 1 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4가 들어갈 거예요. 끝. 되겠니? 또는 첫째 항이 3이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 2배 하니까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떤 규칙이 있다? an분의 an 플러스 1이 2라는 일정한 비를 가지네. 그지? 늘 2배가 되어 나오잖아. 첫 번째 항이 3이야. 두 번째 항 얻으려고 그러면 여기 2배를 하래.
이게 1이고 2가 되는 거잖아. 두 번째 항은 1, 첫 번째 항을 2배 하네. 6이 나온대. 그 다음 번째 항은 또 이걸 2배 하네. 12가 나온대. 아,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곱하기 2, 곱하기 2. 아, 양변을 an 나누니까 an분의 an 플러스 1. 늘 2라는 일정한 값을 가지는구나. 얘는 등비 수열이구나. 그때 공비가 2구나. 바로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일반항 A에는요. 첫째 항이 3이고요. 공비가 2예요. 그래서 n-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되겠니? 그래서 첫 번째 항과 그들 사이, 연속한 두 개 항 사이의 관계들. 연속한 두 항 사이의 관계. 즉, 요거를 전문 용어로 점화식. 첫 번째 항과 점화식을 알게 되면 그게 어떤 수열이고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구할 수 있다고. 그지? 근데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구하라. 이런 문제는 안 주겠지. 첫 번째는 자기가 정하기 나름인 거거든. 그 어떤 뭐 규칙에서 첫 번째 항이 나오지는 아니야. 근데 두 항사의 관계는 수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중요하게 되겠지. 근데 첫 번째 항은 중요한 게 아닌데 관계가 중요한 거다 해서 지금 이 단어에서 배울 건 뭐냐면 점화식이 어떻게 나왔으면은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이고 일반 항은 어떻게 구해지는지 요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작게 보면은 점화식에 대한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섯 개 있는 두 개 항 사이 관계 AN 번째와 그 다음 번째인 AN 플러스 1번째 두 항사의 관계식, 점화식 요거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그럼 점화식을 총 정리해 볼 건데 등차 수열일 경우에는 어떻게 점화식이 표현되는가 부터 봅시다. 만약에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면 점화식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AN 플러스 1 빼기 AN은 AN 빼기 AN 마이너스 1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 이게 너무 빨개가지고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얘가 뭘 말하는 거냐면 an-1 항이 있으면 그 다음 항은 an 항이고 그 다음 항은 an 플러스 1이거든. 연속한 두 항의 차, 요거 빼기 요거 하는 값이나 요거 빼기 요거 하는 값이나 얘들의 차가 똑같다 그러면 차가 똑같으면 등차 수열인 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하고자 하는 말이 차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이거지. 등차 수열에서는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얘가 일정한 값 뒤로 나옵니다. 차가 일정한 값 뒤로 나옵니다. 얘가 말해주는 게 차가 얘는 차가 얘랑의 차가 같다는 표현이고 얘는 차가 일정하다. 상수 뒤로 나온다. 일정하다. 몇 번째 항을 차를 내든 일정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얘랑 같은 표현이 뭐냐면 an 플러스 1 이 항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면 그 전의 항인 an에다가 d를 더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위의 표현이 아래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an은 an번째가 있다 그러면은 n번째 이전의 항이 하나 있고 n번째 이후의 항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a, n 이후의 항에다가 a, n 이전의 항을 두 개 합한 것과 같다. 그지?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등차 중항이 성립한다. 그래서 등차 중항이 있다는 것은 이 배열의 수열이 등차 수열을 말하는 것이고 순서는 뭐 얘가 제일 처음이고 얘가 가운데고 얘가 제일 끝에 될 수 있고 또는 얘가 제일 처음이고 얘가 가운데고 얘가 제일 끝에 될 수도 있고 무조건 세 개 연속으로 나오는데 AN이 한가운데 위치를 차지하는 등차 수열이다를 말해주는 거지. 그래서 점화식이 이럼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면은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풀어보고 또 넘어갈게요.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의 제곱 더하기 2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모든 항은 양수로 표현된다. 그때 AN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항의 값이고 이게 점화식이야. 근데 얘를 잘 보면은 얘는 제곱이 없고 얘는 제곱이 달려있지. 그 제곱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된 수열 an의 제곱 일반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릴 거야. 이게 어떤 수열인데요? n이 1 돼버리면 a1 제곱이 첫 번째 항이고 n이 2 되면은 a2의 제곱이 두 번째 항이고 n이 3 되면은 a3의 제곱이 세 번째 항이 되는 이런 수열을 나타내는 얘기거든. 되겠니? 근데 n번째에서 an 제곱이 n번째의 모양인 거잖아. 항의 모양. n번째에서 그 다음 번째 n 플러스 1번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가진다고? 2를 더해 간다고. 일정한 값을 더해야지 그 다음 번째 넘어가진다? 그럼 어떤 수열? 아, 얘를 봤더니 야, 공차구나 해서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이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첫 번째 항은 얼마인데? 첫 번째 항은 A1의 제곱인 거잖아. 근데 A1이 얼마나 주어졌냐면 1로 주어졌거든. 1의 제곱이네. 그럼 1이네. 그럼 1부터 시작을 하고 관계는 이식을 더해 이거 이식을 더해가는 규칙을 가진 수열입니다. 그래서 AN의 제곱 AN의 제곱은요. 이식 더해가니까 2N 그리고 첫 번째 1 나오려고 그러면 1 대입해서 1 나오려고 그러면 빼기 1이 있어야 되겠지.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AN은요. 모든 항이 다 양수라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루트 2n-1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야. 첫 번째 한 값 주어지고 그 다음에 n번째에서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로 넘어갈 때 2를 더해야 넘어간다. 얼마를 더해야지 그 다음 번째로 넘어가진다. 아, 이런 규칙은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규칙이었지. 그래서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가지고 첫 번째 한 값 구하고 규칙은 더하기 2씩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이 공차 2고 첫 번째 1 되려면 뒤에 상수항은 빼기 1 나와야 되는 거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고, 정리가 되고 나면 제곱이 없는 일반항 AN은 제곱 떴으니까 우변의 풀만 루트인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루트 값만 붙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 점화식. 등비수열은 점화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는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써볼게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바로 앞에 있던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상수 r을 곱해서 나와진다. 그지? 그렇게 이렇게 이런 관계 성립한다. 여속한 두 개 항이. 그럼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뜻하는 바가 일정한 상수 r을 곱하면은 그 다음 항이 나온다거든. 여기 안 쓴 것 같네. 얘는 일정한 수를 더하면 다음 항. 일정한 수를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 얘는 일정한 수를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 얘 말고도 또 가능한 표현이, 얘는 b니까 b가 똑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an분의 요 다음에 나오는 게 an 플러스 1. 그래서 이 두 개의 b랑 같다. 누구랑? 분자에다 an을 쓸 거야. 그럼 이거 전에 나오는 게 an-1. 그래서 연속한 세 개 항이 있는데 이 두 개의 b랑 이 두 개의 b랑 b가 똑같더라. 얘가 의미하는 바는 b가 같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an 제곱은 n번째 항의 제곱은 n번째 전의 항과 n번째 다음의 항의 곱과 같습니다. 요거는 뭘 말해주는 거냐? 얘는 등비중항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관계식들이 이러한 식을 만족한다? 그러면은 이런 관계식을 가지는 수열은 등비수열이다 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수열은 등비수열이다. A1은 4고 얘는 이렇다는 관계식을 만족할 때 일반항 AN을 구하여라. 그럼 얘는 도대체 뭔데 정체가? n번째에 나오는 항의 모양은 AN 빼기 2래요 2. 근데 그 다음 번째는 n 플러스 1번째잖아. 그 다음 번째 나오는 모양은 AN 플러스 1 빼기 2래요. 이게 뭐냐면 이거야.
첫 번째 나오는 항은 뭔데? A1 빼기 2. 두 번째 나오는 항은 뭔데? A2 빼기 2. 그 다음 항은 뭔데? A3 빼기 2. 그 다음 항은 뭔데? A4 빼기 2.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야, 모양 자체가. 얘가 만약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얘를 치환을 해. B1, B2, B3, B4 이렇게 치환을 해버려. 이해가 잘 안 되면. 치환하면 얘는 Bn에 대한 그런 수열이 되는 거고, 치환 안 하면은 요 위에 거는 an 빼기 2라는 수열이 되는 겁니다. 기본 틀이 요런데 우리는 n만 변화시키는 거거든.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만약에 3 되면은 틀 변화시키면 안 되니까 여기다 3만 넣는 거야, n 대신에. 그러면 a 3 빼기 2가 나와야지. 기본 틀이 요런데 이 틀을 안 쓰고 갑자기 뭐 2를 없앤다든지 다른 값 넣는다든지 그러면 기본 틀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지. 기본 틀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수열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n번째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번째 모양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는 거기 때문에 요 틀이 이렇게 나와야 돼. 뒤에 있는 이런 애들은 고정적인 값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 일반항 구하라 그러는데 그럼 첫 번째 항은 뭔데? 첫 번째 항은 얘는 고정되어 있고 n만 1로 변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첫 번째 항의 값이야. 근데 a1이 4라 그랬으니까는 4 빼기 2니까는 2 나오겠네. 첫 번째 항 값은 2 나오겠네. 그럼 얘 지우고 좀 정리하자. 그래서 지금 관계에 주어진 이 점화식에 대한 수열은 an 빼기 2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 수열인데 첫 번째 항은 n이 1일 때가 첫 번째 항이니까 a1 빼기 2. 근데 a1이 얼마나 그랬냐면 얘가 4입니다. 주어졌거든. 그럼 4 빼기 2는 2. 그래서 기본 틀을 이렇게 가지는 수열이 첫 번째 항은 2라는 값을 가집니다. 근데 n번째에서 그 다음 번째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해서 넘어가지냐? 곱하기 3을 해서 넘어가져요. 곱하기 3을 해서 다음 항이 나온다고?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네. 그래서 이런 수열은 R을 공비로 가지는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일반항 어떻게 구해요? 요 기본 틀 가지는 요 수열 일반항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기본 틀이 an 빼기 2라는 값인데 첫 항 곱하기 공비 3의 n-1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구하는 것은 an 빼기 2라는 수열을 구하는 게 아니고 an이 얼마인지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므로 구하고 싶은 an을 구하려 그러면은 2 곱하기 3에 n-1 하고 마이너스 2가 우변으로 이항 돼가지고 플러스 2로 되면은 끝난다는 거지. 되겠니? 이렇게 주어진 점화식 자체는 이 점화식에 대한 수열의 기본 형태는 an 빼기 2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본 형태를 가지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본 꼴이 이렇게 나오는 수열의 일반항 구하고 싶어가지고 요까지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개차 수열의 점화식. 이제 원수열이 이렇게 나오잖아. A1, A2, A3, 뭐 AN 있으면 그 다음은 AN 더하기 1번째 될 거고 이게 원수열인데 얘들의 차로 나오는 수열 A2 빼기 A1 차로 나오는 수열이 B1 차로 나오는 수열이 B2 이렇게 나오는 수열 얘는 BN 이렇게 나오는 이 차로 만들어진 이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 그래. 그래서 이 BN이 뭐냐면 BN은요 연속한 두 개 항에서 뒤에 항 빼기 앞에 항 한 거예요. AN 더하기 1 빼기 AN 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질 때 AN 더하기 1에서 AN 뒷항에서 연속한 앞항을 빼서는 일정한 어떤 수열이 나오더라. 그럼 얘가 이게 이제 두 항사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말로 표현하자면 개차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수열이다. 개차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수열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얘는 개차 수열에 관련된 얘기구나 라고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개차가 어떤 일정 규칙 가지는 수열이 될 수 있는데요.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 an 더하기 1 빼기 an 이게 개차거든. 개차 뭘 말하는 거냐면 얘가 이 bn 말하는 거잖아. 그지? 얘가 뭔데요? 해가지고 2n-1 나와요. 그렇다면 얘는 개차가 어떤 수열? 개차가 등차 수열입니다.
근데 an 플러스 1 빼기 an n번째와 그 다음 번째 개차, 이 개차가 이렇게 나와. 2의 n제곱. 그럼 개차가 어떤? 개차가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개차가 일정한 규칙까지는 수열로 나타납니다. 되는 거야. 근데 이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a n 플러스 2 빼기 a n 플러스 1. 얘가 서로 같습니다. 무엇과? a n 플러스 1 빼기 a n의 3배 항국과 같습니다. 이래 버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세요. a n 플러스 1 빼기 a 요거 빼기 요거 한 거가 뭐라고? bn이라고. 얘는 bn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3 bn 이런 말이고, 얘는 n 플러스 1번째에서 여기서 이게 플러스 1번째 여기 있고 n 플러스 2번째 여기 있거든. 뒤에 있는 거 빼서 뒤에 있는 것에서 앞에 있는 거 뺐어. 그럼 얘는 b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n번째에서 그 다음 번째로 가기 위해서 곱하기 3을 해야 갈 수 있구나. 그래서 bn은 어떤 수열이다? bn은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얘를 치환해서 이렇게 하고 얘를 치환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나 치환하기 전이나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공비가 3인 개차의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입니다. 얘는 개차를 말하는 거니까는. 몇 시간 지나서 다시 왔더니 그 전에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요거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요게 n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f n n에 관한 어떤 관계식, 그지? 둘 다 그런 형태잖아. 그래서 이러한 식들이 이런 표현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식들이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거든.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n에 관한 관계식 fn 이렇게. fn 자체가 이거 bn을 말하는 거지. 이게 개차 수열을 말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얘가 n에 관한 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은 이 개차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떠올리시면 되고, 또 얘랑 같은 표현이 이거지. a n 플러스 1이 얘가 이항 돼버리면 a n 플러스 f n. 이 n번째 항에다가 상수가 아니라 어떤 n에 관한 관계식을 더해서 그 다음 번째 항에 나와지는 그런 형태구나라고, 그게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엔 다 점화식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정리됐을 경우에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 요 AN의 개수가 항상 1로 나와야 돼. 이게 2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는 다른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냥 1AN으로 나올 것이고, 그다음 얘는 상수로 나와버릴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 n번째에서 상수 얼마를 더해서 그 다음 번째 항에 나오는 그런 수를 등차수열이라잖아. 지금 나오는 점화식이 이런 개차와 관계가 없는 일반 등차수열이 되기 때문에 상수가 아닌 n에 관한 관계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상수가 아닌 경우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실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를 보자. 실제 문제를 좀 보자. 그러니까 예제 문제가 이런 건데 이게 결국 요거지. 개차가 등차 수열 이거 같은 말이지. 근데 여기는 빼기를 달려 있는 거고 이게 뭐 앞에 개수가 1이고 빼기는 없는 거고 뭐 똑같은 내용이거든. 얘 풀 때 어떻게 푸느냐? 푸는 방법이 요런 겁니다. 아직 문제가 다 안 적혀 있네. A20은 얼마입니까? 에 대한 문제거든. A20은 얼마입니까? 풀기 위해서는 n에다가 순차적으로 1, 2, 3, 4 하고 이 19 대입하면 A20은 나오거든. n에다가 19까지를 싹 대입을 해서요. 싹 대입을 하면은 1 대입하면은 A2는 1 대입하면 A1 더하기 1. 그다음에 2 대입하면은 A3은 A2 대입하면은
A2 더하기 2 A3 대입하면 3 더하기 1이니까 A4는 A3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20이 될 때까지 우리 20 구해야 되니까 그럼 A20은 그럼 여기 19를 대입해서 20이 나온 거잖아. 그럼 19 대입하면은 A19 더하기 19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를 다 싹 더할 거야. 더하는데 어떤 소거되는 규칙이 생기냐면 A2, A2, A3, A3, A4, 그 다음에 A19 이렇게 소거되겠지. 그럼 좌변에 남은 게 A20이 남아있고 우변에 남은 것은 A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9까지 남아있지. 그래서 A1이 얼마냐면 1로 주어져 있어.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일반항이 그냥 K. 그러면 1 더하기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9에다 1 더하면 20. 190에 1 더하는 거니까는 191이 나오겠네. 그래서 A20의 항은 191이라는 값을 가진다. 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요렇게 더하기 하는 것을 축차 대입법이라 그래. 변변 더하는 그런 대입법이야. 변변 더해서 좌변에 갖고 우변에 갖고 소거시켜서 남는 것만을 계산하게 되는 그런 형태거든. 그래서 이렇게 점화식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풀이 방법을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 말인 겁니다. 또 똑같은 형태, 이런 형태인데 관계식이 이래 등차가 아니라 등비수열로 주어지는 경우 관계식이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점화식이 이렇게 상수값이 더해진 게 아니라 n에 관한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래서 이 형태랑 같은 겁니다. 그 n에 관한 관계식, 즉 fn 얘가 주어져 가지고 이런 계차를 이루는 그런 수열을 말하는 것이 요 문제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풀어볼까? 예, 풀이 방식 똑같이 같은 폼이니까 n에다 1부터 대입을 하는데 A20이 나오기 위해서는 19만 대입하면 A20이 나와지거든. 그래서 n에다가 1부터 19까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A2는 A1 더하기 2의 1제곱, A3은 A2 더하기 2의 제곱, A4는 A3 더하기 2의 세제곱 해서 이게 20이 돼야 되니까 n에다가 19를 대입하는 거야. n의 20은 a의 19 더하기 2의 19제곱.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변변 더하면은 얘랑 얘랑 소거 그런 규칙에 의하면 얘랑이 소거될 것이다. 남아있는 게 좌변에서는 A20 우변에서는 A1 남았고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19제곱까지 남아있다. 그러므로 A1이 1이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2의 K제곱 그래서 1 더하기 공비가 2자가 첫째 항이 2고 그래서요 공비 빼기 1분의 공비 n제곱 빼기 1 곱하기 첫째 항 해버리면 이 1분의 돼버리니까 그냥 2의 19제곱 빼기 1에다가 전체에다가 1을 곱한 격이 되겠네. 그럼 이 분배하면 2의 20제곱 빼기 2니까 2의 20제곱 빼기 2 더하기라면 빼기 1 이렇게 나오겠네.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폼을 갖는다 그러면 이러한 폼을 갖는다 그러면 얘가 이 계차 수열과 관련된 내용이고 계차 수열이 등차 수열로 나오거나 등비 수열로 나오거나 뭐 그렇게 나오는 수열이다라는 것을 빨리 파악해내야 되고 푸는 방법은 이렇게 축차대입법 좌우변 더해서 풀이를 가져간다라는 것을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를 정리하자 그러면 이렇게 뭐 일반항 A에는요 첫째 항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합을 할 때 그것보다 한 개 부족한 항까지를 더했었거든. 그리고 이렇게 K가 관계식으로 바꾸어서
요런 계산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변 더해서 축차 대입법을 방법으로 설명하자면 변변 더하라. 변변 더해서 풀이법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방금 문제와 좀 유사한 형태가 이런 경우거든. a n 플러스 1 번째 항이 나올 때 그 바로 전에 있던 항에다가 곱하기 n에 관한 관계식을 곱해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취하든지 아니면 얘랑 같은 의미긴 한데 an분의 an 플러스 1이 n에 관한 관계식이 나오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가 나올 경우에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 일단 풀어볼까?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29번째 항의 값을 A29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어. A29를 구하라. 방금 풀었던 것과 거의 비슷하거든. n의 1부터 이게 29 될 때까지 n에다 계속 그 n의 값을 대입을 하면서 쭉씩을 써놔야 돼. 그래서 처음에 n에다 1 대입하면은 A2는 1을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4.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쓰세요 그냥. 그리고 1 대입했으니까는 A1. 그다음에 n에 2 대입하게 되면 A3은 2를 대입하면은 3분의 5. 그리고 A2 이렇게 나오겠지? 한 개만 더 쓸까? 이번에 n에 3 대입할 차례니까 3 대입하면 4가 될 거고 3 대입했으면 4분의 6 A3. 구하라고 하는 값이 A29였거든. A29였으면은 여기다 28 대입하면 29 나오잖아. 그럼 A28 대입하면은 A29는 28 대입하면은 29분의 31 A28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아까는 더하기 n에 관한 관계식이어서 양변을 더했는데 얘는 곱하기 n에 관한 관계식이 되어 있거든. 곱하기 n에 관한 관계식. 곱하기 되어 있는 거죠. 곱하기 n에 관한 관계식. 그래서 얘는 양변을 다 곱하기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양변이 약분되는 게 생겨. 이렇게 약분돼서 1, 이렇게 약분돼서 1. 그런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약분이 돼버려서 1 될 거고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 좌변에는 A29가 남아있을 것이고 우변에는 요 상수들하고 A1 남는데 A1이 1인 거잖아. 그럼 요 상수들만 쭉 남는다는 얘기지. 얘를 써보면 2분의 4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4분의 6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29분의 31 곱하기 A1인데 생략 이 곱하기 1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문제거든. 근데 얘도 약분되는 규칙이 나오겠지. 4 하나 건너뛰고 밑에 4 5 하나 건너뛰고 밑에 5 그다음에 6 하나 건너뛰고 하려니까 없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에 몇 개 남냐면 얘랑은 약분될 게 없거든. 그래서 뒤에 항을 한 개만 써버리면 이렇게 안 맞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 그래서 요 앞에 한 개 항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항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28 그다음에 3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짝이 맞아져. 그래서 4 하나 띄고 4약분 5 하나 띄고 5약분 6 하나 띄고 6약분해서 앞에 두 개 남기고 뒤에 두 개 남기는 그러한 꼴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2 곱하기 3이니까 6분의 30 곱하기 31 약분을 바로 다 해버리면 155가 나와. 그래서 아까는 변변을 더했지만은 지금은 변변을 곱하는 꼴이 되는 거야. 변변을 곱한다. 그래서 주어진 형태가 이런 꼴의 점화식이다.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오가 되는 거지. 그리고 책에는 더 이상의 이런 유형 설명에 대해서는 없는데 고등학생 문제에서 나올 법한 나머지 점화식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러한 모양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 an에다가 얼마의 상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마의 상수를 더해서 그 다음 항에 나오는 꼴. 근데 이제 p가 1이 아닌 경우고 q가 0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야. 만약에 p가 1 돼버리면은 그냥 an 플러스 상수 되는 거잖아. 얘는 그러면 일반적인 등차 수열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q가 만약에 0이라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은 얼마 곱하기 an이고 뒤에 0 돼버리면은 얘는 그러면 n번째 항에 얼마 상수 곱해 그 다음 항에 나오는 거니까 얘는 그냥 등비수열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an 앞에 상수가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뒤에 더해진 어떤 상수가 0이 아닌 상수가 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요거는 이름을 요렇게 좀 정해볼게. 빼기 알파 꼴의 등비수열. 이름을 요렇게 좀 정해볼게. 얘를 풀기 위해서는 요렇게 형태를 바꿔봐야 돼. an 빼기 알파. 일반항을 이렇게 꼴로 바꿔봐야 돼. 예를 들어봐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플러스 1. 그 an 앞에 상수 곱해져 있고 뒤에 더하기 0이 아니라 더하기 상수 어떤 값이 붙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어떻게 풀 건데 기본 형태를 이렇게 바꾸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빼기 알파가 얼마가 돼야 되는데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빨리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은 여기와 여기에다 알파를 대입을 해버려. 여기다가 그냥 알파 대입하고 여기다가도 알파를 대입을 해버려. 그럼 이 식이 알파는 2분의 1 알파 더하기 1 되는 거잖아. 그럼 알파는 양변 2 곱하면은 2알파는 알파 플러스 2. 2알파는 알파 플러스 2. 알파 2양 되면 알파는 2 나오지. 그래서 알파가 2가 됐을 경우에 이 식을 만족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꼴로 바꿀 때 요거를 an 플러스 1인데 n번째는 an이지만 n 플러스 1번째는 an 플러스 1이잖아. 근데 뒤에 빼기 알파 필요하다고. 그래서 an 플러스 1번째는 뒤에 빼기 알파 필요한 알파가 아까 2라 그랬잖아. 이렇게 n 플러스 1번째 항의 기본 꼴이 요거야 요거. 그러면 n번째 기본 꼴은 뭐겠어? an 빼기 2 이게 n번째 기본 꼴이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2분의 1 곱해져 있잖아. 그럼 얘를 분배했을 때 2분의 1 an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 상수가 2분의 1 따라 붙는 겁니다. 그럼 얘를 전개하면은 얘랑 같은 형태, 같은 식이 된다는 그 뜻이야. 그래서 얼마를 빼기 얼마를 해야지 전개했을 때 얘랑 같은 값이 나오는가? 그걸 빨리 찾으려 그러면 얘랑 여기다가 알파 넣고 알파 값 구하면은 이 2라는 값이 나와. 빨리 구하는 방법이야. 아무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이런 수열이라고 보면 돼. 기본꼴이. n번째 기본꼴이 an 빼기 알파가 되는 꼴. 얘는 고정값이고 이 n만 1, 2, 3, 4 변해가는 그런 수열이다. 오케이? 그때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얘는 n번째가 이런 꼴로 나오고 그 다음 번째가 이런 꼴로 나와지는 어떤 수열? 등비 수열이다. 여기 n번째에다 2분의 1 곱해야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등비 수열 구하는 식으로 답을 구해낼 겁니다. 일반항이 n번째 1대 1반항이잖아. 그럼 이게 n번째일 때 이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 an 빼기 2 이게 n번째 일반항의 꼴이야.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 곱하기 첫째 항이 뭐냐면 n이 1일 때 n이 1일 때 n 1일 때가 a1 빼기 2가 n이 1일 때 항의 꼴이야. 항의 모양이야. 그리고 공비가 2분의 1이잖아. 공비의 n-1제곱. 똑같이 이렇게 구할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를 이항해버리면 an만 남을 거거든. 그러므로 an은 근데 a1의 값이 1로 줘있기 때문에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에다가 이항되면은 뒤에 플러스 2가 붙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일반항 an이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n 다음에 그 다음 항이 앞에 얼마 상수를 곱하고 뒤에 또 얼마를 더해야지 나오는 그런 꼴이라면은 기본 꼴을 이렇게 가져가세요. an-알파의 꼴로.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an 플러스 1 빼기 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an 빼기 알파 여기에다가 특정 값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특정 값을 곱해가지고
그 다음 항이 나와진다라고 해서 공비가 P인 등비 수열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 자체가 1, 2, 3 단순히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아니라 얼마 나온 데다 더하기 빼기 얼마 붙고 뭐 꼬리가 따라 붙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모양이야 이상하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10, 12, 14, 16 이런 수열이 있다. 그럼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쉽게 이해되지?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뿐이야. 12 빼기 2가 첫 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얘는 14 빼기 2로 두 번째 항의 모양을 쓴 거고, 14 같은 경우는 16 빼기 2로 모양을 쓴 거고, 16은 18 빼기 2로 모양을 쓴 거고, 이렇게 나오는 진대로 수열을 빼기 2를 고정을 시켜가지고 앞에 값을 얼마로 조정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로 바꾼 것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더라도 이게 수열이 되는 겁니다. 좀 비교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점화식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다. 항은 A,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가 있는데 거기 개수가 PQR이 곱해져 있는데 이 PQR을 다 더하면 0 나와야 돼. 그리고 PQR 중에 0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이 아닌 거야. 이게 만족될 때, 이러한 조건에 만족될 때 얘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얘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개차를 말하는 거지.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차, n 플러스 1번째와 n 플러스 2번째의 차, 개차를 말하는 건데 얘가 앞에 p분의 r이 곱해져 가지고 다음 항으로 이항되는 그런 수열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개차가 등비 수열인 꼴이야. 그때 공비가 p분의 r 되는 거고. 실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제 A1이 1이고 A2가 2일 때 이렇게 주어지고 얘를 반죽한다. 이때 AN 구하라. 그러면 이제 요런 꼴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풀이 방법을 가져가는 거지. 근데 확인할 것은 이 개수들 2랑 마3이랑 1 더했을 때 0 되는 거 확인해주고 지금 아무것도 0이 아닌 상태니까는 조건 만족됐고 됐지? 그럴 때 어떻게 풀어라? 요렇게 풀어라.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an 플러스 2와 an 플러스 1 얘부터 먼저 묶어볼 거야.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얘 둘이 차. 근데 얘가 나올 자리가 여기 뭐야 좌변 한 개밖에 없는데 개수가 2잖아. 2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2가 7 해줘야지 2가 만족되거든. 얘는 왜 안 맞춰? 얘는 우변에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추면 돼. 얘는 우변에 나오는 게 a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an. 그럼 얘가 전기하면은 2an 플러스 2 얘는 맞지. 그 다음 얘 분배되면은 마이너스 2an 플러스 1이잖아. 이항 되면 플러스 2 되겠지. 근데 이 플러스 1 또 있잖아. 그러면 3이 되네. 이항 되면 3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항 되면 마이너스 1인데 이거 마이너스 1 냈지. 앞에 그럼 개수가 1인 거네. 이해돼요? 즉 앞에 얘를 없애버리면은 여기 앞에 개수가 2분의 1 되는 거지. 그러면 기본 꼴이 요런 꼴로 나오는 건데 2분의 1 곱해야 다음 항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개차 수열이니까 B1은 A2 빼기 A1이거든. 그럼 A2 빼기 A1 하면 2 빼기 1이라서 1 나오네. 그래서 BN은 일반항 BN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야. 첫째 항 곱하기 공비가 2분의 1. 그리고 얘는 AN을 원수열을 n항까지 구할 거기 때문에 얘는 n-1항까지만 이렇게 나오겠지. 항수가. 그러므로 AN은요. 구하는 방법이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항까지 그 다음에 요 일반항 개차수열의 일반항 2분의 1에 K-1제곱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요거는 그냥 등비수열 합공식 넣으면 됩니다. 지금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빼기 R분에 들어가면 돼. 1 빼기 R분에 1 빼기 R분에 1 빼기 R에 항수가 n-1
첫째 항이 첫째 항이 1 써있으니까 곱하기 1. 요 계산하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은 형태를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방금 본 것처럼 요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개수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걸 먼저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개수 정해주면 돼. 근데 이게 꼭 정해진 틀이거든. 고등학생들한테는 꼭 이 개수들의 합이 0이 나오고 그 중에서 0은 없는 그러한 형태로만 주어질 거야. 그러면 이런 형태다 그러면 이런 풀이 가져가시면 바로바로 풀려. 이거 이외에도 점화식이 또 여러 가지 있는데 형태랑 기본 설명만 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런 형태 나온다 그러면은 기본 내용 가지고 도전을 해보고 도전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담당 쌤한테 질문을 통해서 또 알아보세요. 이걸 다 풀어주려니까 시간이 너무 기네. 근데 이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내용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점화식을 덜 배우게 돼 있거든. 그래서 다 필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구형만 시켜드릴게요. 이제 요런 꼴인데 분모가 이렇게 돼 있어. P 곱하기 AN 더하기 Q분의 RAN. 대신에 이제 분자가 0이면 빵 되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그 다음 뒤에 더하기 빼기 안 달려있는 경우에 분모가 더 센 꼴로 이렇게 항이 나눠져 있거든. 그럴 때는 양변 역수를 취해버려. 그러면은 AN분의 얼마 이렇게 뭐 나올 거야. 이게 분수꼴이라서 보기가 좀 불편해. 그래서 이 분수꼴 자체를 그냥 하나의 분수꼴이 아닌 모양으로 치환을 해버려. 그리고 나머지를 해결하면은 이 상태에서 해결하면 좀 쉽게 해결돼. 모양이 이렇게 분수꼴로 나오다 보니까는 이걸 알아보기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이걸 치환하면은 알아보기 쉽게 변할 겁니다. 다음에 SN에 관한 관계식이 주어지는 그런 점화식이 있어. 그럴 경우에는 AN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 AN은 SN까지 합 빼기 SN-1 이렇게 요걸 이용해가지고 AN 플러스 1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까지 합에다가 n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SN이 얼마나 주어지기 때문에 요게 AN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거든. 요것도 요 n에다가 n 플러스를 대입해가지고 AN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이 둘 다 AN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져.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이 S가 아닌 A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서 문제 해결되는 그런 방식의 점화식입니다. 그 다음에 양변의 차수가 다른 점화식. 차수가 다르면 뭐 1제곱, 2제곱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n번째는 an 제곱, n 플러스 1번째는 an 플러스 1 그냥 1제곱 이래 돼버리면 곤란하게 이 뭐 어떻게 처리해도 곤란하잖아. 이럴 때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버리면 로그 an 플러스 1은 2로그 an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 기본꼴이 로그 an이라 보면 돼. n번째는 로그 an이고 n 플러스 1번째는 로그 an 플러스 1이고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로그 a 1이 될 것이고 기본꼴이 로그 아이고 기침이 날라고 an 기본꼴이 요런 슈얼이다 라고 이렇게 양면 로고 취해버리면 문제가 또 풀릴 겁니다. 그 외에 또 여러가지 형태의 점화식들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쌤이 지금 찍고 있는 강의가 기초 개념 강의거든. 근데 기초 개념 강의에서 너무 많은 점화식을 다루면은 와 이게 점화식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소개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이게 기초 개념 강의인데 잘 등장하지 않는 점화식들이 있긴 한데 그걸 다 다뤄버리면 너무 어렵게 와닿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기본 문제 풀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다뤄야 되겠다. 야. 너무 다하면 와 점화식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할 그런 얘기 뻔하게 나오겠네. 그만 막 하자야 그냥. 더 있긴 한데 잘 안 나와 나머지들은.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뭐냐면 수열의 규랍적 정의인데 이게 앞에 몇 개 항들을 제시해주고 첫 번째 항이 얼마다 제시해주잖아. 그래서 그 첫 번째 항 값을 알고 그다음에 앞에 주어진 몇 개의 항들의 규칙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규칙성을 발견해서 수열을 정의 내리는 그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규칙까지는 그 식이 전문 용어로 말하면 점화식이 되는 건데 그 점화식만 알게 되면은 첫째 항은 죽어지니까 점화식만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수열을 정의 내릴 수가 있다가 되는 거라서 점화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뭐 점화식이 등차 수열의 특징을 가지는 경우, 등비 수열의 특징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개차 수열의 특징을 가지는 경우들 해서 점화식이 이런 꼴로 나오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저만식이 이런 꼴로 나오게 되면은 풀이를 이렇게 가져가라 막 이런 꼴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뭐 저만식이 주어졌는데 이게 n에 관한 관계식인데 이게 개차 수열처럼 이렇게 1차식으로 주어졌어. 그러면은 뭐 양변을 더해가지고 소거소거 하라. 이게 저만식이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주어졌어. 이러면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양변을 곱해가지고 좌우변 약분약분 해가지고 뭐 정리하라 이렇게. 그래서 그 주어지는 점화식의 형태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거 방금 설명한 거네. 다른 거네. 주어지는 형태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얘는 얘 두 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약분약분 해가지고 정리하라. 그러니까 주어지는 형태를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형태에 맞는 풀이법을 가져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형태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빼기 알파꼴로 만들어서 이게 일반 항의 모양이다. 기본 꼴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 AN을 구하라. 이런 얘기거든. 주어지는 점화식 형태가 뭐 이렇게 앞에 뭐 N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이 나오는데 앞에 PQR 뭐 계속 곱해져 있어. 개수들이 합이 0이고 이 어느 누구도 0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할 건데 그 차를 구하라는 거지. 차를 구해가지고 앞에 나오는 이 값을 공비로 봐가지고 등비 수열인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AN을 구하라. 뭐 분수꼴 분모 더하기 빼기 돼 있다. 역수 취하라. 역수 취하면 AN분의 1 나오는 AN분의 1 이런 꼴이 나올 건데 걔를 그냥 분수꼴이 아닌 BN으로 치환해서 문제 풀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점화식이 나오면은 풀이를 이렇게 가져가세요 하고 미리 분석을 해놓은 거야. 유형별로 분석을. 그래서 그 유형을 외워야 되고 그 유형에 대한 풀이법도 외워야지 주어진 점화식이 나왔을 때 아 이거 이런 꼴이구나 그럼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파트고 그리고 소개 안 한 점화식도 몇 개 있긴 한데 그렇게 어렵게 내고자 하면은 약간 어렵게도 낼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 점학식 파트의 비중이 약간 그전보다는 줄어들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막 꼬아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으로 소개한 내용 여기만 충실하다 그러면은 웬만한 점학식은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복잡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 순서상 다음 시간 내용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내용인데 이거 뭐 증명하는 과정이거든. 이거 하면은 수학 1이 마무리 되겠다 야. 이거 뭐 어느새 하다 보니까 끝까지 와버렸네. 자,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